확률 변수 x가 평균인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고요. 3과 80 사이에 있을 확률도 0.3입니다. 이럴 때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보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규 분포 문제 또는 연속 확률 분포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풉니다.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x의 분포일 때 평균이 m 이렇게 되고요. 표준 편차를 제가 이 아래쪽에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에 있고요.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요.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보면요. 이게 거의 똑같은 그래프예요. 거의.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를 평행이동, 좌우로 평행이동하면 평균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는 둘 다 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y축이라고 한다면 y축을 2배 늘렸어요. 그러면 이 폭은 이쪽 x축 방향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확대 축소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는 거 있죠? 표준화 시킨다는 게 x-m 이렇게 시그마 나누잖아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가 만약에 m 플러스 시그마다. 그럼 평균이 0으로 갔고 여기가 1로 되겠죠. 이렇게 이거 식이 대입을 해보면 1. 여기서 볼 때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게 여기서 1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면요. 굳이 이렇게 표준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그림에서 x 이 분포 그래프에서 바로 그냥 이거를 보고 의미를 찾으면 돼요. 표준 편차의 한 배. 자, 이걸 보통 이제 한 칸이라고 보통 설명을 할 겁니다. 한 칸만큼 떨어지면은 이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1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x에 대한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x고요. 특별히 z는 표준화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이 m이 있고 표준 편차 이렇게 시그마 있을 거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 그랬어요. 그럼 작거나 같다는 건 어느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게 보통 이제 평균보다 작은지 큰지는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0.3이 되려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0.3이 이쪽에, 0.3이 아니라 3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넓이가 0.3이 되고요. 3부터 80까지 확률도 0.3이에요. 저기부터 80까지인데 80이 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죠. 이걸 보면은 0.3이면 이 넓이가 0.2가 되겠죠. 0.3이 되려면 0.1만큼 더 있어서 이렇게 0.2 더하기 0.1, 이 정도 넓이에 해당하는 거. 즉 여기가 80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보는요 보통 다 주어지게 돼 있어요.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규 분포 문제가 쉬운 겁니다. 특별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0부터 0.25까지의 확률이 0.1이다 그랬죠. 0.1 여기 있죠. 이게 0이 기준 평균입니다. 평균으로부터 0.25라는 거는 여기서 볼 때는 x에서 볼 때는 표준 편차의 0.25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25배. 그래서 요 칸수가 제가 보통 아까 1만큼 떨어지면 한 칸이라고 그랬죠? 0.25칸이 떨어진 거 이쪽으로 0.25칸. 그리고요 0부터 0.52칸이 0.2죠. 이쪽이 0.2죠. 확률이 여기서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진 게 0.52 이렇게. 그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52랑 0.25를 더하면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 더해보면 0.77이 되겠죠. 0.77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요. 요 길이가 3부터 80까지니까 80에서 3을 빼면은 77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값 구해보면은 77 나누고 100 곱하면 100 되겠죠. 표준 편차가 100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평균은요. 여기가 0.25칸이었죠. 한 칸의 길이가 100이 되는 겁니다. 100. 그럼 0.25칸에 해당하는 거는 0.25를 곱하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80에서 25를 빼면은 평균이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 더하면은 100과 55 더하면 15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보통 이 표준화 시키는 거 있죠? 이 표준화를 보통 안 시키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거 이렇게 식 쓰는 거 자체가 학생들이 어려워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 굳이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요, 이 그래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 이 칸수도 지금 이 문제는 뭐 0.25에서 이렇게 소수 부분이 나왔지만은 보통은 뭐 한 칸, 두 칸, 또는 뭐 2분의 1칸 이 정도로 딱딱 간단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X 그래프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 표준화 시키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놓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fx를요.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fx라고 하자. m이 자연수이고 뭐 식이 있는다. 이거 보면요. 여기서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 이렇게 있고요. 어떤 x가 있어요. 이렇게 x. 그러니까 x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이 fx가 됩니다. 이 확률이 fx. 이거의 의미예요. 이 두 정보를 보고서 우리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두 정보 중에 이거 먼저 볼게요. F의 2분의 13, 2분의 13이 6.5죠? 6.5보다 그러면 6.5 작거나 같은 확률이 0.8413 이렇게 돼요. 여기 평균이 이렇게 있을 때 0.5보다 값이 크죠? 이쪽에 있을 거예요. 6.5가 6.5 작거나 같은 확률이 0.8413. 이쪽이 0.5기 때문에 나머지 0.5를 빼보면 0.3413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규 분포 표를 보면 0.3413이 여기 있죠. 여기가 1. 즉 뭐다? 요거의 표준 편차의 한 배가 되는 거예요. 한 칸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F의 2분의 11은 5.5죠. 5.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부터 0.6925. 0.5라면요, 만약에 이 F의 0.5, 5.5 여기가 평균이 되겠죠? 여기가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0.6915, 691을 보면은 0.5를 빼보면 이거죠. 0.1915. 그래서 0.5칸이 됩니다. 그래서 0.5칸, 여기 한 칸이면은 여기가 2분의 1칸. 이렇게. 즉, 평균으로부터 0에서 0.5칸 사이에 요 사이에 어디 5.5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F 2분의 11이요. 그리고 m이 여기서 조건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연수. 그러니까 m이 5.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m이 자연수니까 일단 5일 수도 있고 뭐 4 이런 것들 가능하겠죠. 5인 경우 볼게요. m이 5라고 하면은 아까 확실한 게 한 칸 떨어진 게 6.5였어요. 그럼 5부터 6.5면 1.5죠. 1.5기 때문에 1.5에 반응 0.75기 때문에 요 5.5가 0.75 사이에 존재해요. 반칸 사이에. 그럼 얘는 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4라고 한다면 이때 시그마 값은요. 한 칸이 6.5기 때문에 6.5에서 4 빼면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반칸은 1.25가 돼요. 4에서 1.25를 면 5.25죠. 5.25기 때문에 이 5.5가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4는 안 됩니다. 4는 안 되고 될 수 있는 건 뭐다? 자,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작은 자연수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림상으로. 그래서 m이 5라는 거를 알아냈고요. 표준 편차가 6.5에서 5를 빼면은 1.5. 이게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fk가 0.9772. 977이면 0.5를 빼보면 0.4772. 표준 편차의 2배가 되겠죠. 두 칸.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야 돼요. 이렇게 두 칸만큼 떨어진 거. 여기 값이 지금 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확률이 0.9772가 돼요. 그럼 한 칸이 1.5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한 배, 두 칸, 두 배만큼 떨어지면은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에다가 3을 더해주면 이 k 값은 8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구간 0, 4의 모든 실수이다. 다음은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gx를요. x가 0부터 x까지의 사이의 확률을 gx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확률 4분의 5부터 4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gx가요.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0부터 x까지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4분의 5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것을요, 우리는 확률의 전체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에서 p, x가 0부터 4분의 5까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0부터 4분의 5까지 확률은 여기에 의해서 의미가 G에 요 X자리에 4분의 5를 대입한 거랑 같습니다. G의 4분의 5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읽으면 되겠죠? 4분의 5가 1.2 이 정도 되겠네요. X값 대입하면은 Y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1에서 2분의 1을 빼보면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간 0, 3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a의 3-x 성립할 때 x가 0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확률은요, 항상 확률의 합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p,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x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해 보면은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자, 이거 0 대입하면은 3a가 되겠죠. 근데 0부터 3까지는 이 전체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3a 값이 1. 그래서 a 값이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3분의 1 이렇게 구했고요. 0부터 3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이 식에 x의 3분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분의 1을 대입해 보면은 써보면 p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이 3분의 1 이것도 a 값이 3분의 1이었죠. 3에서 3분의 1 빼면은 3분의 8이고요. 거기 3 곱하면 9분의 8 이렇게 3분의 1부터 3까지가 9분의 8인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0부터 3분의 1이죠. 0부터 3분의 1은 1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빼준 게 0부터 3분의 1까지입니다. 그럼 1에서 9분의 8을 빼서 9분의 1이 되겠네요. P분의 Q, PQ 값이 9하고 1이고요. 더하면은 최종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구간 0일이 모든 실수이다. 구간 0일에서 두 함수 fg를 f는 x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g는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확률 밀도 함수가 대충 대략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볼게요. 여기 1이고 0이고 여기 1 0부터 1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x가 주어지면요. 어떤 x가 이 값이라고 하면은 x보다 크거나 같은 게 fx예요. 이쪽이 fx가 되는 거고요. x보다 작거나 같은 게 gx. 이쪽 부분이 g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기 하나씩 보면요. f 0.3과 0.2는 0.2가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x잖아요. 여기가 0.2가 있고 만약에 여기가 0.3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쪽 오른쪽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 0.3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0.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요거 0.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는 크겠죠.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여기 확률이 이렇게 0이 된다면 이렇게 0이 된다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0.2가 0.3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 F하고 G의 0.4, 0.6은 같냐? F 0.4는요. 여기를 0.4라고 하면 0.4, 0.6이라고 보면요. F 0.4면 0.4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 돼요. 그리고 G의 0.6은요. 0.6 기준으로 작거나 같은 이쪽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넓이가 같으냐고 그랬는데 같을 이유가 없죠. 제가 그린 그림 요거 예를 봐도 당연히 F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틀립니다. 디귿 F의 0.1 빼기 F의 0.7, G의 0.7 빼기 G의 0.2다 그랬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렇게. 얘를 넘기고 이건 얘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F의 0.2 더하기 G의 0.2는 넘어가면 F의 0.7 더하기 G의 0.7 근데 어떤 기준점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0.2다. 여기 0.2다 그러면 0.1을 기준으로 F는 이 오른쪽이고요. G는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 0.1로 똑같으면 F랑 G를 더한 값은 항상 1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1로 일정한 거예요.
여기가 0.2도 마찬가지고 0.7이라고 해도 0.7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확률과 왼쪽 확률의 합은 항상 1로 같겠죠. 이것도 1로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확률의 값을 구하시오.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내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밑넓이가 1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수인 부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넓이가 1 되는 거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 길이가 2가 되고요. 윗변은 a에서 3분의 1 뺀 거죠. 윗변 아랫변 더한 다음에 높이가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사다리꼴 넓이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2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5 더하기 a. 자, 이거는 뒤로 넘겨볼게요. 우변으로. 이거 8분의 3인데 넘어가면은 역수돼서 3분의 8 되겠죠? a 값은 3분의 5가 넘어가서 빼주면 3분의 3이니까 1 되겠네요. a 값 1 구했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3분의 1부터 1까지의 확률이에요. 즉, 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이 넓이는 가로 길이가 3분의 2가 되고요. 여기 높이는 4분의 3. 곱하면은 3 약분되고, 그 약분하면은 2분의 1. 최종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간 032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이 넓이가 1 돼야 되겠죠? 넓이를 구해보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하고요, 이 사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은요, 밑변 길이가 3, 높이가 k가 되겠죠? 3k가 되고요. 위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아랫변 길이가 3, 높이가 3k에서 k 뺀 2k.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되겠죠? 이 값이 1. 그리고 이 약분되고, 이거 3k 더하면 6k는 1. k 값이 6분의 1 구해졌고요. 0부터 2까지의 넓이. 자,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확률이니까 0부터 2까지. 자,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이 아래쪽 넓이는 일단 k로 표현해 볼까요? 2k가 될 거고요. 자, 위쪽 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가 2, 높이가 2k.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k 더하기 요거 2k 돼서 4k가 되겠네요. k에 구한 거 대입해 보면은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3분의 2니까 분자분모 더해주면 최종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4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0부터 2까지 확률의 100 곱한 값을 구하시오.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1 돼야 되겠죠? 이 아래 왼쪽 거 넓이 구해보면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2분의 a가 되고요. 오른쪽은 요 길이가 3이 되겠죠? 여기 높이는 3a.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2분의 9a. 해주면 2분의 10a, 5a죠. 근데 넓이가 1 돼야 됩니다. a 값이 5분의 1 구해졌고요. 구하라고 하는 값이 0부터 2까지 확률이에요. 0부터 2까지. 그러면 요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요 길이가 3이고 높이도 3a죠. 3분의 3a 하면은 기울기가 a. 이것도 보면요. 1 갈 때마다 a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거는 마이너스 a입니다. 이 높이가 똑같이 a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넓이를 더할 거니까요. 이 넓이는 어차피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a 해주면 돼요. 1 곱하기 a니까 a가 5분의 1이니까 답이 5분의 1. 여기가 5분의 1 되겠죠? 거기 100 곱하면은 최종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x가 0부터 a까지 확률이 p1. 자, 이 부분이 p1입니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p2. b부터 e까지의 확률은 p3. 이렇게 될 때 세 확률 p1, p2, p3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세 개의 값이 나와주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되겠죠? 가운데 거의 2배가 이렇게 2개 더한 거랑 같습니다. 2배의 p2가 p1 더하기 p3와 같고요. 항상 확률 밀도 함수 주어지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넓이의 합이 1이다.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그냥 넓이의 합만 1이다. 이것만 고민하면 되겠죠. 아주 넓이의 합이 p1, p2, p3 더한 게 1 돼야 돼요. 근데 위의 식에서 p1 플러스 p3가 이게 두 개 더한 게 2p2죠. 2p2를 대입하면은 2p2 더하기 p2, 즉 3배의 p2가 1. p2 값이 3분의 1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a 플러스 b가 3분의 4라고 주었어요. 이럴 때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 식도 나왔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1차 함수 식이 y는 2분의 1 x가 되기 때문에 x좌표 a를 대입하면은 y좌표가 2분의 a가 되고요. b를 대입하면은 2분의 b가 됩니다.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요. 아랫변, 이거 아랫변으로 볼까요? 요 넓이, 길이가 2분의 a 더하기 윗변, 요게 2분의 b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게 요 길이죠. 요 길이는 b에서 a를 뺀 거. 그리고 2분의 1 곱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확률이 여기서 3분의 1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a 플러스 b가 3분의 4니까요. 대입을 해보면 3분의 4 나누기 2니까 이게 6분의 약분 되겠네요.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곱하기 b-a 곱하기 2분의 1은 3분의 1. 여기서 b-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2가 이렇게 약분되고요. 3도 이렇게 약분되네요. 그러면은 1 되겠네요. 다시 요식과 요식 두 개 풀면 되겠죠. 다시 또 두 식을 더해주면은 a가 사라지고요. 2b는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2로 나누면 b 값은 6분의 7. b 값 구하는 거니까요. 6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이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림이 다 주어졌고요. 예, 연속 확률 변수 나왔으면 이 넓이가 0부터 A까지 넓이가 1 된다. 이것만 적용하면 일단 통계 부분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 직선, 넓이 구하는 거니까 도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선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직선 문제 또는 1차 함수 문제가 되겠죠. 일단 넓이, 자 넓이를 구해보면요. 밑변 길이가 A, 높이가 B 곱하기 2분의 1, 2분의 AB가 되는데 이게 1 돼야 되겠죠. 2 곱해보면 AB가 1하는 식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x가 0과 2분의 a 확률이 2분의 b라고 했습니다. 2분의 a가 지금 여기 a인데 여기가 2분의 a인데 2분의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 이렇게 그려졌을 뿐이지 이쪽에 2분의 a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주어진 보니까 확률이 2분의 b라고 주어졌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왼쪽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이쪽 넓이를 구해보면요. 이게 2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에서 이쪽 넓이가 여기가 b가 돼요. b이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a가 2분의 b가 나오기 위해서는 2분의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쪽에 있으면 이쪽 넓이 자체가 b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b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2분의 b는 2분의 a는 2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식이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 직선식도 간단하니까 y는 길기가 2분의 b가 되겠죠? 2분의 bx식. 여기에 x좌표 2분의 a를 대입하면요. 4분의 ab. 이 y 값은 4분의 ab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a 곱하기 4분의 ab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곱해준 값이 확률이 2분의 b.
그래서 좀 정리 좀 해보면 사라지고 2. 근데 b도 0이 아니니까 b도 약분이 하나 0 나눠주면은 1 이렇게 사라지겠죠? 여기가 8분의 a제곱은 1 이렇게 되네요. a 값이 양수니까 루트 8이 되겠죠. 대입하면은 자, b 값도 구해지겠죠. 근데 문제가 어차피 구하는 게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에요. 4b제곱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b제곱, b는 a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보면은 b제곱은 a제곱분의 4. 양변에 4 곱해보면은 4b제곱은 a제곱분의 16 이렇게 됩니다. a제곱이 여기서 8이죠. 8. 8 대입해보면 8분의 16은 2가 되겠네요. 4b제곱 값이 2. 4b제곱은 2고 a제곱은 8이죠. 두 개 더하면은 최종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차식이죠. 간단하게 바로 그래프 그려보면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부터 2까지만 보면 됩니다. 2k가 되겠죠. 2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넓이가 확률 밀도 함수는 이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이거 이용하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2k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게 1 됩니다. 그래서 k 값 구해보면요. 이 약분되고 2k가 1이니까 k 값은 2분의 1 이렇게 구했고요. 구하라고 하는 목표가 x가 0과 k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k 값이 2분의 1이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이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 y좌표를 구해보면요. 2분의 1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k인데 k 값도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4분의 1 되겠죠. y좌표는 4분의 1. 그래서 이 확률은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16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구간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정해내렸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요. 요건데요. 이거 직선이죠. 모양 복잡해 보이게 잘 보세요. 보면은 식을 보고서 빨리빨리 어떤 종류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직선 모양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부터 0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와 0일 때만 점 찍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여기 0 되겠죠? 0이니까 0 이렇게 나오고요. 0 대입해보면 0이고 2 곱하기 k, 2k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0부터 2까지는요. 0 집어넣으면 2k 나오고요.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0 나오죠. 1 땐 0. 이런 식의 그래프. 그리고 그 바깥의 범위는 다 0.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집니다. 이럴 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이 이쯤 되고요. 2분의 1은 이쯤 되겠네요. 이 넓이를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k를 구해보면요. 전체의 넓이가 1 돼야 되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4 아니면 이거 잘라서 붙일까요?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직사각형 하나 나오겠죠? 2 곱하기 2k에서 4k 4k 값이 1이니까 k 값은 4분의 1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해보면요. 이쪽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건 절반이죠. 직선식 구해서 해도 되지만은 가운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가운데 k 나오겠죠. 높이가 k. 그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 k 더하기 2k 3k가 되고요. 높이는 여기 1 되겠죠.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쪽 넓이가 나오고요. 이쪽 넓이는요. 이것도 이거 뭐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붙인 게 아니라 대칭시켜보면 어차피 이쪽하고도 똑같죠. 이쪽에서 보면은 요 길이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k와 또 2k의 중간이 되겠죠. 2분의 3k가 됩니다. 높이가. 사다리꼴 넓이 구해보면은 2분의 3k 더하기 2k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보면 그냥 산수입니다. 2분의 3k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이거 더하면은 2분의 7k에 여기 4분의 1 곱해지겠죠?
8분의 7K. 8로 통분해보면, 이건 4 곱하면 되겠죠. 4 곱하면 12K. 12에 7 더하면 19K. 이렇게 되고요. K 값이 아까 4분의 1이었죠? 4분의 1 해주면 32분의 19가 됩니다.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고요.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어요. 분자분모 더하면 5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있고요. 매회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x가 0과 1 사이로 일정할 때 그랬습니다. 바로 구해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가 직선이죠. 간단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0부터 2까지네요. 2일 때 1 이렇게 나오는. 자, 확률 밀도 함수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이 0부터 1까지래요. 이렇게 1까지. 이 확률이죠. 이건 닮은 비가 1대2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넓이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확률이 4분의 1이 됩니다. 간단하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겠죠. 3A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 문제네요. 사건 A가 2회 이상 일어날 확률은 P분의 Q이다 그랬습니다. 3회였기 때문에 2회 이상이면 2회가 일어날 수도 있고 3회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회 일어날 확률은요. 3번 중에 2번 3시 2고요.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죠. 4분의 1 구한 거요. 2번 일어나고 나머지 한 번은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1제곱. 그리고 3회 일어날 확률은 3시 3회 4분의 1이 3번다.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위에 거 계산을 해보면요. 3시 2는 3이고요. 그러면 3의 제곱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공통으로 있겠죠. 위아래. 위에 것만 계산해보면 3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1이고요. 이거는 4의 세제곱분의 1 되겠네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보면 4의 세제곱분의 3, 3, 9 이거는 1이니까 더하면 10 2로 하나 약분 되겠네요. 이거는 16 곱하기 2만 남아서 32가 되고요. 여기는 2로 약분되면 5. 더 이상 약분 안 되고요.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최종 답은 3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a부터 5a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a까지는요. 절대값이 있는 함수죠.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절대값 때문에 한번 꺾입니다. 꺾이는 지점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거죠. a에서 꺾이죠. a를 대입하면은 a 대입하면 사라지고 여기 a 나오겠네. a, a, a. 자, 요 점을 지나고요. 자, 여기 꺾이는 지점 보면 0 지점 보면 0 대입해 보면요. 또 여기 0이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 플러스 a 0 되겠죠?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2a 대입해 보면은 2a 빼기 a, a의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a의 점이 0.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2a부터 6a까지는요. 2a부터 6a까지는 또 4a에서 꺾이겠네요. 4a 대입하면 2a 나와요. 4a일 때 2a. 여기 꺾이는 지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2a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a 또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2 하면 0 나와요. 0 나오고 6a도 0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네요.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 넓이가 1이 돼야 됩니다. 이쪽 넓이 구해보면 2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a제곱 되고요. 자, 이쪽 넓이는요. 이것도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이쪽에 갖다 붙이면은 직사각형 넓이 하나 되겠죠? 이 길이가 2a입니다. 2a 이것도 2a 곱하면 4a제곱. 그래서 5a제곱 1이니까 a제곱은 5분의 1. a는 루트 씌우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부터 5a까지 확률이에요. 자, a 여기부터요. 5a면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쪽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랑 넓이 똑같죠? 모양이 지금. 그쵸? 기울기도 일자리예요. 마이너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 붙이면은 여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쪽 요만큼 넓이만 구하면 돼요. 요거 아까 잘라 붙이면 요 사각형 넓이랑 같다고 그랬죠? 즉 4a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a제곱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는 0과 2 사이이고 x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확률 x가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요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이죠. 보면 요 간격이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이면 간격이 2분의 1로 일정한 상수입니다. 간격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특징이요.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요 값이라고 하면요. 좀 작은 값이다 그러면 여기부터 얼마만큼 요 길이가 2분의 1만큼 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쪽 확률이 요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뭐 빵이 있는데 케이크나 빵이 있는데 요 간격을 2분의 1로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그걸 잘라요. 잘랐을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 높이가 큰 부분 이쪽을 포함되도록 자르는 게 가장 큰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가운데가 이렇게 자른다고 치면 이 구간의 가운데가 정확히 제일 높은 이렇게 자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나오겠죠. 요 구간이 2분의 1 되게. 그럼 요 절반은 요거의 절반인 4분의 1 되겠죠? 1에서 4분의 1 빼면 요 좌표는 4분의 3이 되고요. 여기는 4분의 1 더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 즉 a 값이 4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자, 이 식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거의 의미를 보면요. x는 이 대칭이에요. 이 대칭인데 잘 모르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에 1 집어넣어 보면 f3과 f1의 값이 똑같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뭔지 몰라도 1일 때의 값과 3일 때의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1일 때 여기 찍히면 3일 때도 같은 높이에 찍히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F4와 그 다음에 F0도 값이 똑같습니다. 0일 때의 값이 만약에 뭐 여기 찍힌다. 그럼 4일 때도 같은 높이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보면 모양이 뭐다? 여기 가운데 있는 X는 2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대략적으로요. 여기 2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대충 볼게요.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2대칭인 함수를 아무거나 그려놓고요. 양수 a와 b에 대하여 e-a부터 e 플러스 b까지의 확률이 p1입니다. e-a. 이 간격이, 이 길이가 a라고 하면요. e-a가 여기가 되겠죠? e-a부터 e 플러스 b. b가 더 크다고 했어요, 문제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e 플러스 b.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간격이 b가 되겠죠? 자, 이 확률이 p1입니다. 이만큼 확률이 p1이 되고요. e 플러스 a부터 e 플러스 b까지. e 플러스 a. 여기가 간격이 또 a가 되면 e 플러스 a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부터 e 플러스 b까지. 요 확률만 따지면 여기가 p2가 됩니다. p1은 여기부터 아까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다 포함한 게 p1, 요만큼만 p2.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요. x가 e-b부터 e 플러스 b예요. 자, e-b면 2에서 여기 b만큼 떨어진 거 이렇게. 여기부터 해서 e 플러스 b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이쪽 확률을 이렇게 다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p2였잖아요. 이것도 이쪽에 대칭시켜보면은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게 p2가 되겠죠. 이 부분은 p2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p1. p1과 p2를 더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답은 그냥 p1과 p2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바로 보여가지고 쉽게 이렇게 나왔지만요. 좀 많이 복잡해지면요. 이 각각을 구하려고 해야 돼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나눠서 각각을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P2 그냥 나왔고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예를 들어서 P1과 P2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보면 P1에서 P2를 빼주면은 요만큼 넓이가 나오겠죠. 그쵸? 요게 P1 빼기 P2고 그걸 2로 나누는 이 절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이걸 2로 나눈 2분의 P1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각각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했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묻든지 간에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이렇게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시그마 n 1부터 7까지 저기 1부터 7까지 대입해서 확률의 합을 구하면 a이다. 10a의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가 나오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풉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면 정규 분포의 특징이 대칭이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평균이 4고요. 표준 편차가 3입니다. 평균 4, 표준 편차를 제가 아래쪽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 이 대칭의 특징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보면은 1 대입해 보면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A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서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다 더한 게 A입니다. 근데 이 평균이 4가 아까 기준이었죠? 자, n에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요 간격이 지금 3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이거보다 3 큰 7을 떼다 한번 볼게요.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라 그러면 여기가 7이 되겠죠. 이렇게.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게 돼요. 다 더한 거.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아까 여기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이쪽에 색칠을 해보면은 이렇게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두 개를 더하면은 이 전체 넓이가 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1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2일 때는 여기가 2 되겠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6이 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더하면 이것도 1 되겠죠. 2하고 6 이렇게 묶어주면 두 개 더한 게 1. 그럼 마찬가지로 3하고 5가 이렇게 또 짜게 되겠죠. 여기는 3, 5. 두 개 더한 것도 1. 그럼 1부터 7까지 중에서요. 1, 2, 3, 5, 6, 7 다 했고 이제 4만 남았죠. 근데 4는 4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4는 딱 가운데예요. 평균. 평균이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즉 요것들은 다 1이 되는 거고요. 요 4만 2분의 1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7. A 값이 2분의 7이 됩니다. 10A 값은 여기 10 곱하면은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고요. 평균이 m입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 네, x가 6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5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정규 분포는 대칭성이 있죠. 이렇게 같다 그러면 이 64와 56도 대칭성이 될 확률이 큰 거예요. 6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m이 있고 64가 이쪽에 있다고 보면요. 56은 64보다 작죠. 6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54는 이쪽 반대편 대칭성에 의해서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56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56과 64는 m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m을 구하면 56과 64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보면 120이 나오고요. 2로 나누면 평균이 6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의 평균 나왔죠. 제곱의 평균 나오는 분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분산이 구할 때 우리 제곱의 평균을 여기서 구하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 값이 3616이고요. 평균이 60이니까 제곱해주면 3600이 되겠죠? 빼주면 16.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묻는 문제가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68은 이쪽에 있겠네요. 이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이 넓이 다 구하면 되는데 평균으로 볼 때 60에서 68이면 이 길이가 8이죠. 8이면 4의 2배가 되겠죠. 한 칸, 두 칸. 두 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그마를 보면 돼요. 이 시그마. n 플러스 이 시그마가 0.4772. 여기 딱
잘랐을 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0.477이고요. 나머지 왼쪽 이 전체는 0.5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0.9772.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각각 x가 0과 4고요. y도 0과 4입니다. x의 확률 밀도함수 fx와 y 확률 밀도함수 gx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보면요. 0과 4에서 이차함수죠. 모양이 이차함수. x절편이 0과 4가 됩니다. 0과 4. 이쪽이 4라고 해보면 0과 4에서 이차함수고 위로 블록이 돼야 되겠죠? 확률이 1 되려면 위로 블록이 돼야 되고 대칭 축이 가운데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꼭지점이 2,5에 있겠죠? 하고 이차함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f가 되겠고요. gx의 그래프를 보면요. 0부터 2까지는 b입니다. 상수예요. 0부터 2까지는 b. 이렇게 이 값이 b라고 할게요. y축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고요. 2부터 4까지는 fx인데 여기 보면 x가 있던 자리에 x-2가 들어갔죠. x축으로 2만큼 이동했고요. 플러스 b가 있으면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f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이 점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b만큼 가면 이걸로 대응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2일 때가 4에 대응되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하나씩 보면요. p, x가 2부터 4 사이일 확률이 1분의 1이다. x는 요 fx입니다. 자, 2부터 4까지니까 이거 절반이 되겠죠. 이렇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맞고요. 니은 b 값은 8분의 1이다. 이거 gx 그래프인데요. gx도 밑넓이가 1이 돼야 돼요. 근데 gx를 요거를 제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4까지. 잘라보면은 자, 요쪽 넓이 곡선 해당하는 요쪽 아래쪽 넓이는 아까 f 요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요 넓이 부분은 2분의 1이 될 거예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 넓이, 요 넓이가 2분의 1 돼야 되겠죠. 사각형이 가로 길이가 4, 높이가 b가 되겠죠. 4b 요 값도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b 값은 8분의 1이 됩니다.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y가 1부터 4까지일 확률은 8분의 5이다. y gx입니다. gx가 1부터 4까지요. 이만큼 해서 이렇게 넓이. 근데 이 곡선 부분 우리 자, 넓이 뭐 그래도 되지만 요 왼쪽 부분 요거를 빼도 되겠죠? 전체 넓이 1에서 이쪽 부분을 빼도 돼요. 이쪽 부분 넓이는 그냥 1 곱하기 b니까 b입니다. 1에서 b를 빼주면 돼요. 8분의 1이니까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7. 그래서 8분의 7이 돼야 되는데 8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의 2의 제곱을 따르고요.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2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p의 x가 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합이 1이고요. 자, 이거 나오면요. 이거는 조금 좀 외우다시피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 정규 분포에서 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죠. 자, 0이고 자, 둘 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작거나 같거나 또는 뭐 둘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예를 들어 하나가 값이 여기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기죠. 그리고 뭔가 더해서 확률이 1 돼야 돼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거하고 0하고 대칭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이 넓이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합이 1이다 그러면은 두 값이 뭐다? 서로 대칭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부호만 서로 반대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면 됩니다. 이걸 보면요.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은 8이죠. 8-m 나누기 2. 8-m 나누기 2 더하기 자, 이쪽은요. 자, 8 나누기 8 빼기 2m 나누기 시그마. 자, 이 값이 0 합해서 여기 0이 됩니다. 자, 요 식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고요. 자, 두 번째 y가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085. 자, 이거는요. ym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자, y는 평균이 2m입니다. 표준편차 시그마. 자, m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뭐뭐. 자, 0.5보다 작죠?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이 확률이 0.3085. 여기가 m 플러스 4가 되고요. 나머지 이쪽 확률은 0.5에서 이 값을 빼주면 0.1915가 됩니다. 그럼 0.1915가 여기 있죠? 0.5. 표준편차의 0.5배. 그래서 요 간격이요. 요 간격이 0.5 시그마, 0.5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요 값, 여기서 m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시그마. 요 해준 게 2m이 되면 됩니다. 2m. 넘어가면 이제 m 값이 4 더하기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 두 번째식. 요 1번과 2번을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자, m에 대한 정리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하기 전에 2m 시그마를 먼저 곱해 볼게요. 2 시그마 곱하면은 여기는 시그마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이쪽은 2가 곱해지겠네요. 그래서 시그마에 8에서 m을 뺍니다. 이 값을 빼주면 4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8에서 2m을 빼줘요. 2배 해주면 8 사라지고 이거 2배 해주면 시그마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전개시키면 4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거 빼주면 2 시그마 되겠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면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시그마는 0. 시그마 값이 자, 묶어주면 0하고 4가 나오죠? 0은 아니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4를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니까 m은 6이 되겠네요. 시그마와 m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묻는 문제가 x가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합니다. x 분포가 이거죠. m이 6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x의 분포를 그려보면은 평균이 6, 표준편차가 이제 2고요. 시그마 값은 4였죠.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서 4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길이가 2죠. 그러니까 2를 2로 나누면 여기가 표준편차의 1배,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에 해당되는 게 0.3413. 자, 여기가 0.3413이고요. 0.5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빼주면 0.1587이 되겠네요. 1587.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어에 한국, 미국,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은 평균이 각각 80만원, 2,000불, 18만엔이고 표준편차는 10만원, 300불, 25,000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위 3개국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힌 대졸 신입사원 ABC의 월급이 각각 94만원, 2,250불, 21만이라고 할 때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적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평균이 있겠죠? 여기서 이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이게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표준편차는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월급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면요, 한국 사원을 보면은 평균이 80만원이라고 했어요. 평균이 80이고요. 표준편차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월급이 94만원 받았어요. 94만원. 90, 여기가 아니라, 자, 94만원 그러면 이 위치는 상대적으로, 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거죠. 이게 표준화 시킨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94에서 80을 빼면 14가 되겠죠. 14를 10으로 나누면 1.4. 여기가 1.4만큼 떨어진 거예요. 표준편차의 1.4배. 그죠? 표준 정기분포로 보면은 이 값이 이제 0이 되고 이 값이 1.4가 되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요. 미국은 2,000불, 평균이 2,000불이고 표준편차가 300불인데 2,250불을 했어요. 그럼 2,250에서 2,000불을 빼면은 250불이죠. 250불인데 표준편차가 300불 나눕니다. 공 하나 이렇게 지워지고요.
5로 나누면은 6분의 5.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6분의 5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1.4가 더 크죠? 한국이 더 많이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1번을 보면요. 평균이 18만 엔. 그리고 대졸이 지금 21만 엔. 21만 엔에서 18만 원을 빼면은 3만 엔 되겠죠. 3만. 3만인데 표준 편차가 2만 5천 그랬어요. 2만 5천. 2만 5천. 3만. 약분 3개, 공 3개씩 날리고요. 자, 5로 나누면 5분의 6. 그래서 1.2가 되겠네요. 1.2. 그래서 한국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죠. 1.4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거고요. 한국이 A죠. A. A가 1등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이 1.2로 크죠. 1번. C. A 다음에 C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미국은 아까 6분의 5면. 이건 1보다 작죠? 상대적으로 가장 월급이 적은 겁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배에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x가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91일 때 m의 값을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정규 분포 값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값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인데 이거를 표준화 이렇게 시켜서 보통 풀잖아요. 근데 풀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놓고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정규 분포 이렇게 모양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요. 자, 이게 평균이죠. 여기가 지금 x일 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10의 제곱 분산이고 그래서 평균이 m이고 이 아래쪽에 표준 편차 10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봅니다. 5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119. 자, 절반이 0.5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2 정도 된다고 치면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50이 이 50이라는 값이 평균보다 왼쪽에 있구나라고 해서 요 50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이 이쪽 부분이 0.2119입니다. 그럼 이 표준 정기분포의 값들은 항상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표준 편차만큼 떨어졌을 때 한 칸이냐 두 칸이냐 그거에 따라서 값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니까요. 나머지 이쪽 부분을 계산해야 돼요. 이쪽 부분은 0.5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0.2881이 됩니다. 자, 0.2881이 여기 있죠. 보면 0.8 이게 표준 편차의 0.8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렇죠. 제가 보통 이제 뭐 한 칸, 두 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0.8칸만큼 떨어져 있다. 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0.8배만큼. 그러면은 이 10이기 때문에 0.8을 곱하면 8이죠. 이만큼 간격이 8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m 값은 50보다 8 크면 되겠죠. 그 m 값은 58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답은 5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배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분의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3분의 m 이렇게 되고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87. 여기서 보면요. 일단 0.5를 빼보면 이거 0.5 더하기 0.4987인데요. 0.4987이 여기 있죠. 그리고 z값이 3입니다. 즉 여기서 볼 때는 이 표준 편차의 3배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떨어진 요 값. 요것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9 값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시키면 똑같은 거예요. 2분의 9 빼기 m 나누기 3분의 m. 표준 편차로 나눈 게 3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곱해보면은 2분의 9 마이너스 m이 넘겨서 곱하면 m이 되고요. 넘어가면 2m이 2분의 9. 2로 나누면 m은 4분의 9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확률배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자,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세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보면은요, 자,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가 m-1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더니 0.3664가 나왔다. 자, 여기 m이고요. 자, m 플러스 12 이렇게 여기를 m 플러스 1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확률에서요. 요 확률에서 m-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m-10이면 요 간격이 여기 12, 여기도 10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대칭인 겁니다.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여기서 요거를 뺀 게 0.3664다. 그럼 요 넓이를, 자, 요 넓이를 제가 A라고 할게요. 자, 이 넓이를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뺀 값이 여기서 말하는 0.3664가 되고요. 그리고 대칭성에 의해서 요 점이 요런 대칭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도 똑같을 거잖아, 이렇게. 요거랑 요거. 그래서 A랑 B랑 더한 게 전체 넓이의 반인 2분의 1이 됩니다. A 더하기 B는 2분의 1, 즉 0.5가 되겠죠. 연립방정식 풀면은 A와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겠습니다. 더하면은 B가 사라지겠죠? 2A 이렇게 되고요. 더하면은 0.8664고요. 2로 나누면 0.4332. A에 해당하는 넓이가 0.433인데 이제 평균부터 넓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면요. 0.4332가 여기 있죠. 여기가 Z값이 1.5. 즉 1.5라는 거는 표준 편차의 1.5배만큼 떨어진 겁니다. 즉 여기가요. m 더하기 1.5 시그마. 이거와 값이 같아야 되니까 1.5 시그마가 12와 같으면 되겠죠? 1.5면 2분의 3 시그마가 12. 시그마는 이거 넘어가면서 역수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되고요. 4, 2,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값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식을 만족한다. 일단 정기분포 문제에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풉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 함수의 특징은 넓이가 1이고요. 이게 대칭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자, 이거 보면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뭐다? 여기에 100에 대해서 함수가 대칭이 돼요. 대칭인 함수고요. 잘 모르겠으면 숫자 집어넣어 보라고 했죠. x에 1, 2, 3, 4 집어넣어 보면 예를 들어 1 집어넣어 보면 f99하고요. f100이라고 똑같죠. 99일 때 함수값과 100일 때 함수값이 똑같아요. 몇 개 찍어 보면은 이 100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균값이 요 평균값이 m값이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p 확률이 m부터 m 플러스 8까지의 확률이 0.477이. 자, m이 여기 기준이죠. 이쪽부터 해서 어딘가까지 이 확률이 0.4772. 여기 보면은 0.4772에 해당하는 게 z값이 2. 즉, 이라는 거는 표준 편차의 2배만큼, 2칸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게 100에다가 요거의 2배니까 2 시그마. 이 값이 얼마다? m 플러스 8, 108. 이 시그마가 8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 값은 4인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x가 94부터 11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94는요, 보면은, 요 길이가, 요 차이가 100에서 94 빼주면 6이죠. 6인데 6을 4로 나눠보면 1.5가 되겠죠? 한 칸 반, 1.5, 한 칸 반이니까 여기서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0.433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가 이제 110이 있다고 보면요. 이것도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가 110에서 100을 빼요. 표준화 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110에서 10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눕니다. 표준 편차 값이 4였죠? 1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칸 반, 2.5. 요거에 해당하겠죠. 0.4938. 이 확률은 0.4938.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요 값과 요 값을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0.92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와 y는 모두 평균이 모두 0이고 분산이 각각 시그마 제곱과 4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b,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같으면요, 여기 두 개 다 x, y를 표준화 시켰을 때, 이 값을 a, b를 표준화 시켰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표준화를 시켜보면 a 빼기 평균이 0이죠.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이 값과 y는요, b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이거 이렇게 쉬운 2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2분의 시그마. 나눈 값이 같아져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0은 어차피 빼기 0 없애고요. 시그마 양변 똑같이 있죠? 이렇게 나누면은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분의 b는 2b가 돼요. a는 2b. 이런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a, b가 양수기 때문에 a가 2b니까요. a가 b보다 큰 거 참이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 p,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크다. 이 확률과 y가 2분의 a보다 크다. 자, 방향이 똑같죠? 방향이 똑같은데 같다 그러면 표준화 시켰을 때 이 값들이 같아야 돼요. z니까 벌써 돼 있는 거고 이것만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2분의 a 마이너스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였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어차피 0은 지우고 분자분모에 2 곱하면 시그마분의 2 이렇게 시그마분의 a가 됩니다. 시그마분의 2b라고 했는데 아까 a 값이 2b였죠? 그래서 a에다가 2b 대입하면 시그마분의 2b랑도 같으니까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디귿 y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7일 때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3이다. 이것도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b 마이너스 평균 0이고요.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였습니다. 0은 없는 거고요. 요즘 시그마분의 2b가 되겠죠? 시그마분의 2b.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보면요. y의 분포에서 여기 표준화를 시켰죠. 지금 표준화 시킨 걸로 볼 때 그냥 z로 보면 되겠네요. 시그마분의 2b. 그때 평균이 0이고요. 이 값이 지금 시그마분의 2b.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7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0.5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0.2가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3이다. 이것도 여기 a를 표준화시켜 보면 a-0, 자, a에서 평균 뺀 거를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x는 이렇게 시그마분의 a가 되고요. a 값이 2b이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2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 있으면 양쪽을 보면 되겠죠. 시그마분의 2b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사이. 자,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0.2이기 때문에 2배 해주면 0.4가 돼야 되겠죠. 0.3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0.4가 돼야 됩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와 y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a와 b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일단 x를 보겠습니다. x가 기억 보면요. 1과 2 사이의 확률과 2와 3 사이의 확률은 같다. 평균이 0이라고 했어요. 0이면 예를 들어서요. 1, 2, 3 이렇게 있을 때요. 1과 2 사이의 확률은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2와 3 사이의 확률은 이렇게. 그럼 1과 2 확률이 더 크겠죠.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 자, x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확률과 y가 0부터 b까지의 확률은 같다. 자, 이게 지금 일단 x의 분포입니다. 여기 표준 편차가 a가 됐어요. 평균이 0, 표준 편차 a. 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 확률입니다. 이 확률. 근데 표준 편차가 a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a죠. a를 뭐 a로 나누면 한 칸에 해당하는 거. 한 칸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올 거고요. 자, y를 보면요.
y도 정규 분포. 똑같이 평균 0이고요. 표준 편차가 b입니다. 0부터 b까지 확률. 이 확률. 길이도 b이기 때문에 b를 b로 나누면 이것도 한 칸이 되겠죠. 한 칸이니까 얘랑 얘랑 칸수가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겠죠. 얘는 참이 됩니다. 자, 딕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확률과 y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이 같으면 a가 b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 넓이의 2배가 되겠죠? 요거 하고요. y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의 2배. 만약에 요 값이 2라고 하면 0부터 2까지 넓이의 2배. 자, 이게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는요, 요 길이가 1을 a로 나눈 것만큼 떨어진 거죠. a분의 1만큼 떨어졌고요. 표준화시키면 이게 z에서의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하고 여기서 요 길이 2를 b로 나눈 거 2를 b로 나눈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곱해 보면 b는 얼마다? 2a b가 2a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b가 더 크겠네요. 디귿은 참이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정규분포, 평균이 40, 표준편차가 10, 여기 표준편차 10 아래 쓰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40에서 50 사이인 범위에서 두 곡선과 직선 x는 4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두 곡선과 직선은 5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s2-s1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S2에서 S1을 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 이 확률은 어차피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뭐 K라고 이렇게 둘게요. 이쪽 부분을. 그러면 이 S2 빼기 S1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부분 K 더하기 S2에서 K 더하기 S1을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S2 빼기 S1이지만 KK를 각각 더해서 S2 플러스 K에서 S1 플러스 K를 빼도 똑같겠죠. S2 플러스 K는요, 자, 요 넓이를 구하면 돼요. 이 확률, 이렇게. 자, 여기는, 자, 요걸 기준으로 평균 50인 걸 보면은, 자, 표준 편차가 5기 때문에 길이가 10이죠. 10이니까 여기 5씩 두 번 가면 되겠죠. 두 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요거 0.4772가 되고요. 그 다음에 S1 플러스 K는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확률은 여기 4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0인데 이 길이도 10이죠. 한 칸만큼 떨어진 겁니다. 한 칸, 이거 0.3413. 빼주면 되겠죠? 얘에서 얘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0.1359 해서 0.1359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자, n.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n의 뭐 m2고요.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르다. 확률 변수 x와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g다.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고 했어요. 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 시그마 1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f의 28은 g의 28과 같고요. 확률 변수 x, y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x가 m1부터 24까지 확률과 y가 28부터 m2까지 확률은 0.9544이다. 자, 요거를요, 이제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둘게요. 시그마 값이 똑같죠? 시그마 값이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f와 g가 있는데, 이렇게, 자, f와 g가 있는데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평균만 다른 겁니다. 평균만 다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x축 방향이라고 보면은 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두 개가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자,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f가 있어요. fx.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x가요. m1부터 24까지죠. m1은 여기 평균입니다. 가운데 여기가 m1이 되겠죠. m1부터 24까지니까 24가 이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확률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이거 더하기.
28부터 M2예요. 그럼 28은 M2보다 작겠죠? 그죠? 그럼 28이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데 볼게요. 자, 28과 G의 28과 F24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요. 요 높이와 이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자, 똑같으면서 그래프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 28보다 또 크죠? M2는 이쪽에 있습니다. M2. 그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거와 똑같은 모양.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28부터 M2까지 여기 되겠죠? 여기. 근데 요거하고 요거 모양이 보면은 넓이가 똑같겠죠? 아까 그래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24, 28 같은 위치. 그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 하나만 넓이를 보면은 이거 0.9544를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0.4772. 그러니까 이쪽 하나가 0.4772가 돼야 돼요. 그럼 4772가 여기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표준편차의 2배입니다. 2배. 이 표준편차가 시그마 1, 둘 다 시그마 1이에요.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의 2배만큼, 표준편차의 2배만큼 간 값이 24가 돼야 돼요. 즉, M1 더하기 2 시그마 1 해준 값이 24가 돼야 됩니다. 식 하나 찾아냈고요. 나 조건요. y가 3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 문제 볼게요. 1-x가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뺀 겁니다. 자, 24가 여기였죠, 아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빼면, 자, 1에서 빼면은 요만큼 부분만 나오죠, 이렇게. 이쪽 부분만. 우변이요. 그쵸? 그러면 왼쪽 요 값이 요거와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y가 3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y는 이쪽에서 봐야죠. gx 그래프에서 어떤 36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와 같은 넓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연장시켜서 만나는 점이 있죠. 요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서 지금 36이라고 합니다. 36. 이렇게. 그러면 여기 M2를 구할 수 있겠죠? M2가 28과 36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M2를 구해보면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2가 돼요. 32. 32면은, 요 길이가 4죠? 자, 그럼 똑같으니까 요 길이도 4가 돼야 돼요. 그럼 M1도 구할 수 있겠죠? 24에서 4 빼면 20. M1이 20이면요. 자, 이 값이 4가 되니까 시그마 1 값은 2. 이것도 구해집니다. 이 값은 2. 그리고 묻는 문제가 x가 18부터 21까지예요. 자, 여기 20이니까 자, 18은 요쯤에 있겠죠. 자, 18. 18이면은 20에서 18이면 이만큼, 즉 표준편차만큼 요거 한 칸입니다. 한 칸. 한 칸에 해당하는 넓이가 여기 있죠. 0.3414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21까지예요. 여기 21까지 이렇게. 21이면 요 길이가 1이죠.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 0.5. 즉 이겁니다.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쪽 넓이는 0.1925.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답이 되겠죠. 더하면은 0.5328이 됩니다. 0.532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